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아침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3분기 미국 GDP, 고용지표 둘 다 예상보다 아주 좋게 나왔고요. 기업 실적도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예상대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습니다. 7월 이후 세 번째, 그래서 모두 75 베이시스 포인트 내려서 이제 기준금리 1.5에서 1.75%입니다. 그래서 금리 컷 발표 직후에는 미국 주가 주춤거리는 것 같은데 일부 하락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바로 상승했습니다. 다우 115포인트 0.43% 올랐고요. S&P 500 0.34% 더 오르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 갱신입니다. 나스닥 0.33% 올랐고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 약보합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48% 장중에 하락했고요. 폐장 후에 0.79% 추가 하락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추가로 더 하락인데 1월물 가장 크게 내렸고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1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단기물은 팍 내렸고 장기물은 더 올라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10년물 1.775%, 2년물 1.6%입니다. 12월 12일 기준금리 또 내릴 확률 이제 16%입니다. 달러 지수는 97.2로 하락했고요. 원달러 1166으로 하락했고 원엔 10.7로 상승이고요. 위안 7.0으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급증한 영향으로 비교적 크게 내렸습니다. WTI 54.9불선, 브렌트 60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일본 9월 소매 판매 9.1% 증가인데 이거 2개월째 폭등세입니다. 아마 소비세 인상 효과 이거 영향인 것 같은데요. 다음 달 지표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 3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7% 증가이고요. 프랑스 3분기 GDP 0.3%인데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프랑스 9월 소비지출 전월보다 0.4% 감소했고요. 독일 10월 실업률은 5%로 변동이 없는데 실업자 수는 6,000명 발표가 났고 이거 예상보다 급증한 겁니다. 유로존 10월 기업 체감지수 마이너스 0.19, 산업 전망지수 마이너스 9.5, 소비자 신뢰지수 마이너스 7.6 박살나고 있네요. 예.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4.05%로 상승했습니다. 10월에 ADP 미 농업부문 고용변화 125K로 크게 증가한 겁니다. 또 3분기 미국 GDP 속보치 1.9%로 이게 예측값이 1.6%였으니까 매우 좋게 나온 겁니다. 3분기 개인 소비지출 물가 1.5%이고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근원은 여기서 푸드, 에너지 이거 빼버린 거죠. 2.2%로 이게 지금 예측치, 연간 목표치 모두 초과한 한 값입니다. 독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속보치 전년비 0.9%이고요. 캐나다는 금리 1.75%로 동결했고요. 미국 원유 재고 570만 배럴로 급증했습니다. 오늘 쟁점에서는 FOMC가 조금 전에 발표한 이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이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 만장일치가 아니고요. 8명은 인하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해서 동결에 투표했습니다. 8대2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이거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노동시장 강력하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moderate rate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moderate rate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것도 아니고요. 약한 것도 아니고 적절하다, 적절하다, 중간 정도 속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자리도 최근 수개월간 매우 견조하고요. 실업률은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가계 소비는 아주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다시 확인을 해주면서 그런데
기업 설비 투자, 수출 요 두 개가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인식을 보면 12개월 베이시스로 인플레이션 2%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는요. 단기 물가에는 시장에서 직접 측정해서 평가하고요. 장기 물가는 서베이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장기 인플레 기대값, 이거는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은 expected value, 기대값입니다. 단기 인플레이션은 측정값이고요. 이렇습니다. 장기 인플레 기대값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little changed,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 의무라는 그거는 최대 고용, 물가 안정 요 두 가지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글로벌 경제 전망, 그 다음에 낮은 인플레이션 이걸 고려해서 금리를 1.5에서 1.75% 내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의미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평가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적절한 경로를 결정하겠다.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인데요. 이게 지금 이전까지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적응할 것이다. 이 문장을 빼버리고 조금 전에 말한 거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계속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의 적절한 경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대체된 것을 두고요. 아마 올해는 금리 인상 마지막일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이후 경제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문구로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장일치 금리 컷이 아니고 반대가 두 표나 있었고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죠. 대폭적으로 금리 더 내려라. 양적 완화도 병행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제로 금리 또는 서버 제로, 즉 마이너스 금리를 염두에 두는 건지 주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패드는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 안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패드의 대차 대조표에 자산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패드가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 바로 양적 완화 아닙니까? 채권을 살려면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패드의 설명은 이게 양적 완화는 아니고 기준금리가 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 현재 제가 체크했을 때 12월 12일 금리 또 내릴 확률은 이제는 16% 살짝 넘고 있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그 칠레 지금 요즘 그 대규모 시위 사태 아주 그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아펙 서밋이 조금 전에 취소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칠레 시위 사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칠레 아펙 서밋에서 트럼프 시진핑 만나갖고 그 페이스 원딜 사이닝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을 조정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 원딜 이 문서화 과정에 약간 장애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날 트럼프가 그 오블 오피스에서 중공 대표 류호, 무누신, 라이트하이스, 나바로 이런 참모들 쭉 앉혀놓고요. 합의 사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직후부터 제가 여러 번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중공의 농산물을 연간 400에서 500억 불 사간다는데 이 규모가 무역 전쟁 이전에 평균적으로 중공이 사가던 연간 구매액의 2배 이상이 되는 이런 대규모이거든요. 이거를 어떤 조건으로 얼마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사간다는 건지 2년 동안 사간다는 건지 3년간 사간다는 건지 아니면 10년간 사간다는 건지 아무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약속 이행을 안 하면은 어떻게 미국이 대응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합의 조건, 디테일을 정하는 것이 안고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디테일을 정하는 이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사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추이를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깨지더라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예. 중공과의 이 협상은 예? 합의로 이 무역전쟁은 합의로 끝나기 매우 힘든 구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이 추가로 또 다른 만약에 그 별도 조건을 요구를 한다면은 이 중공 입장은 관세겠죠. 네. 그러면 페이스 원 딜이라는 게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라고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 중 간 그 무역 전쟁 그 진행 과정에서 중공 시장이 어떻게 대체될 것인지, 글로벌 공급 체인지 재구축될 것인지 이걸 제가 어제 영상 밤에 한번 올린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링크 걸겠습니다. 유엔에서요, 미국과 다른 22개 국가들이 중공에 대해서 신장 지역 위구르 인권 탄압 중단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유엔에서. 이에 대해 중공 유엔 대사가 위구르인 그 구금에 대해서 미국의 비난, 이건 무역 협상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반발했다는 뉴스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인권 문제 언제나 양날의 금이 되리라고 봅니다. 중공도 내정 간섭이라고 들고 나오면서 무역 협상 틀고 싶을 때 틀어버릴 수 있고요. 미국도 인권 침해 언제든지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칼 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다른 뉴스는요, 미 하원이 양당이 일치해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엄청 싸우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특히 외교 문제나 어떤 그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양당이 거의 일치해서 반응을 하죠. 이게 미국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르드를 공격한 터키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거 아주 주목이 됩니다. 이 법이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터키 매우 괴로워질 것 같죠. 네.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거 한 곡 올리고 싶은데 마음으로만 띄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